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일부터는 2차 시험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2차 시험은 작년과는 달리 교육청에서 보통 심층 면접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체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대구나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청 자체에 추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업 실현이나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자체로 냈었는데, 요번에는 전체 그 교육청 통합을 해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업 실현하고 영어하고 영어 면접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시도도 있고, 다음에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의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 문제도 보고,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도 보고, 서울은 이제 제가 전화 다 걸어봤거든요. 학생이라고 속이고 수험생이라고 속이고 전화 걸어봤는데 그 자체가 비밀이라고, 그냥 내일 시험장에 가서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인지 아닌지 알려고 이렇게 좀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심층 면접은 교육청 자체고, 나머지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체로 낼지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를 쓸지는 그거는 공지에 안 뜬 거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하고 막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 2차 시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 그 동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05학번입니다. 교대상으로. 원래 이제 90년도에 대학에 다녔다가 다시 이제 교대에 들어가가지고 05학번이라서 09년도 시험을 봤는데요. 09년도에 이제 저는 충북을 봐서 붙고, 제 동기에는 또 충북을 봐서 붙은 애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충북에서 계속 사는 게 좀 힘들었는지 세종을 시험 보겠다고 해가지고 세종 시험 봤습니다. 저랑 또 같이 공부하고 현역인데, 현역이 아니죠. 현직인데 같이 공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가지고 1차 시험 보고 나서 자기 너무 잘 봤다고, 붙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차 복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걔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틀 줄 테니까 2차 복원 좀 해라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이제 시험 잘 본 줄 알았는데 커트라인으로 붙었다고, 그래서 2차 시험장에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너는 지금 한 5년 6년 동안 수업 실현 엄청나게 했으면 수업 실현의 달인이 됐을 텐데, 현직이니까.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역전하면 된다. 서울에서도 역전했던 사람들 내가 봤고, 뭐 세종쯤이야 뭐 역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또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형 거기 세종에 대부분이 현직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수업 실현의 달인들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2차에서 이제 뒤집어야 될 확률이 너무 적은 거죠. 다들 한 가닥 하는 교사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지. 저는 이제 걔가 현직이니까 사실은 붙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리 막 목숨 걸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막 합격에 너무 갈급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없고 2차 시험 좀 복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들어가라 했는데, 사람마다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이런 대화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선생님 참 안 됐다, 임용시험에서 붙어가지고 세종 가서 근무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보고 자기 현직인데 뭐 저렇게 또 다른데 시험 봐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냐, 욕심도 많다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사람도 있는데, 또 그 핀잔을 줄 사람을 또 밖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초등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그 도 지역 같은 경우는 미달이니까 거의 이제 붙을 확률이 되게 높고, 하지만 광역시나 서울 보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치열한 거잖아요. 중등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자기들은 막 10대 1, 20대 1, 30대 1 가는데, 야 이거 뭐 완전히 팔자 좋은 타령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고가운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 강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강사를 할 때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은 없겠지, 그리고 나보다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도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애도 많고
가정이었기 때문에 막 일하면서 하고 나이도 많고 했는데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그 현직 생활을 막 10년, 20년 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이제 면직 잘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을 잘리게 되면 이제 3년인가 5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3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오신 분도 있었고 다음에 자신이 되게 아파가지고 몸도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픈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 또는 가족의 장녀인데 부모님 두 분 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입원해 있어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엄청 어려운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기구한 줄 알았는데 나만 대학 2번 들어가고 시험 보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한 시험에서 내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그다음에 내 그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추가적인 점수나 배려가 없죠. 그래가지고 다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 있더라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 2월 공부에서 자신이 그 뭐 현직이건 또는 현역이건 초수건 재수건 장수건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그 개인화된 그런 배경 그다음에 처지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공부에 매진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6년째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 강의하고 요번 올해부터 이제 강의에 좀 패러다임을 조금 더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만점을 목표로 여러분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깊게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 시수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강의 시간도 되게 많이 할애하고 지도서도 원본으로만 2권 이상 봐가지고 다 하고 지도서 전체를 훑어가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이 있으면 한 360일 정도를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에 정한 바가 있어서 이제 40대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원래 이게 상반신은 좀 원래 이랬는데 뱃살 좀 있었는데 뱃살 다 없애고 좋은 스타트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1월 1일부터 그 운동을 접었습니다. 더 강의에 매진하려고요. 그래서 올해 제 목표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이어트 교육과정 내부적으로는 명명했습니다. 여기는 뭐 패러다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우리끼리 아는 용어로 다이어트. 그래서 이코노미를 되게 중시하는 교육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게 공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부분, 다음에 시험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건드려서 맞추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소비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맞출 확률이 아주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볼 건데 예를 들어 문법 문제가 국어에서 나오면 그거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맞출 확률이 적고 그냥 일반적인 초등교사의 상식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안 맞추면 안 맞추는 것이 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감히 구별해서 엑기스만 전달하고 우리의 목표는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는 걸로 그래서 만점이 아니라 무난하게 합격하는 걸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만점 받아서 수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무난하게 합격해야겠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놀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 목표는 다이어트, 최소한의 효과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그 산출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 그다음에 나오는 깊이까지만 정확히 보고 아닌 것들은 버리겠다. 근데 버리는 문제가 사실 몇 문제 안 됩니다. 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학에서 하나, 국어에서 하나, 예체능에서 한 3점 정도 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교과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도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적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렇게 좀 작게 되겠다.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되게 조그맣고, 그다음에 교과서는 조금 더 크고, 지도서는 엄청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기반이 되는 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서하고 교과서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다 공부하면 제가 말하는 5점 뺀, 그러니까 80점 중에 75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부할 것인데 얘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서를 보면 지도서 책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축세본으로 교과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도서를 잘 보면 교과서를 따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도서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틀, 지도서의 틀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이제 안 읽어본 사람이 많고 지도서는 읽어본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면 실습했었으니까. 지도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지도서 총론과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과 일부 지도서에 지도서 부록이 있습니다. 지도서 부록이 있는 과목은 국어, 다음에 도덕, 요 정도 국어하고 도덕이 부록이 있고 사회, 수학, 과학 없죠. 부록, 수학은 있습니다. 수학도 약간 있죠. 근데 이제 국어하고 도덕은 총론하고 강론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학의 부록은 총론하고 강론 사이에 있어서 총론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록도 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칭을 총론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총론과 강론으로. 근데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원 체제로 돼 있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도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창찬의 올해부터 2015년 교육과정부터 안전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총론과 여기 있는 총론이 명칭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지총이라고 합니다. 현역 학생들은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그냥 총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헷갈릴까봐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교육과정 총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르냐?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도서니까 그 과목의 이론적인 배경이나 다음에 과목의 교과 교육론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강론은 아시겠지만 이론보다는 수업의 실제 그다음에 교과 내용학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국어에서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면 교과 교육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업 모형.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 주제와 상관없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르치세요. 예를 들어 문학이려면 반응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반응을 형성한 다음에 반응을 명료하고 반응을 심화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틀거리를 주는데 그것을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고 교과 내용학이라고 한다면 문학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갈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용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규법, 서리법 뭐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교과 내용학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차차 공부하게 될 것이고 교육과정 총론에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목표라 할지. 다음에 편제가 뭐냐면 시간 배당을 어떻게 할지. 과목별로 자기네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볼 때는 국어에서는 몇 시간 하고 수학에서는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거. 다음에 뭐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지원사항. 다음에 공통적인 뭐 유의할 점,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곳이고요.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어부터 이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까지 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에도 목표, 다음에 내용 체계, 다음에 교사습 방법,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의 목표 위에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창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1주부터 8주까지 있는데요. 1, 2, 3, 4, 5, 6, 7, 8주까지 있는데 1주에는 거기 그 계획서에 나오는 것처럼 국어, 그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얘네들은 각각 11점, 11점, 9점, 9점으로 여기 1개월 해가지고 40점이 80점 중에 40점이 커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총론, 다음에 창체, 다음에 통합교과 바질슬이죠. 다음에 도덕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과, 체육 하고 미술, 음악 공부하고 영어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과목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하나 이게 밀려지면 이렇게 하나씩 수년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쪽이 또 40점. 그래서 1월에는 40점 커버하고 2월에도 40점 커버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 2월이니까 1, 2월에는 지도서 강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있는 지도서 강론반에서 다루고요. 1, 2월에서는 이 강론, 교과 내용학이나 수업의 실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총론이랄지, 다음에 교과 교육과정이랄지, 다음에 지도서 총론의 내용. 요거를 이제 1, 2월에 다 하게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런 실제 교과 내용학에 따른 공부만 빠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목표는 전반적인 이론의 토대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우리는 현재 2016년 1월에 살고 있죠. 우리 2016년 11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네, 시험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보는 시험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2017 교사 임용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16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2017년에 임용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선배들이 본 시험은 2016 시험이었고 2015년에 봤지만 올해는 우리가 2017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전까지는 2016년까지는 교육과정을 2009 교육과정만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2015년에 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새로. 이거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총론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잠깐만 설명해 주면 지금 2013년이 있었고 2014년이 있었고 2015년, 2016년, 2017년이 있다고 치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있었을 때 이전까지는 다 2009 교육과정에 이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2009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다가 2009 교육과정을 받다가 여기는 이제 2007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얘는 2009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때도 계속 2009가 이제 이어집니다. 2009 이어지고 얘는 이때부터 2014년부터 2007 여기까지 2007
2009 교육과정은 적용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2007이었고 2015년에 전부 다 2009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9 교육과정. 그래서 작년에 5, 6학년 지도서가 새롭게 나와서 그거를 새롭게 보게 됐죠. 근데 2015년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 그래가지고 2016년 올해까지는 전부 다 2009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1, 2, 3, 4, 5, 6학년 모두. 그래서 올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2009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2017, 우리는 이제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시험 봐가지고 2017년에 임용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2017 임용시험을 볼 사람에게는 2017년에 1, 2학년이 처음으로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지도서가 새롭게 교과서가 2017년에 새롭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3, 4학년은 아직까지는 2009 교육과정. 5, 6학년도 2009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1, 2학년은 2015 교육과정으로 시험에 나오고 3, 4학년은 2009 교육과정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공고는 안 떴지만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가 09년도에 시험 봤다고 그랬잖아요. 09년도 마찬가지로 2007 교육과정이 1, 2학년이 적용되는 해였기 때문에 1, 2학년은 2009로 공부하고 2007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7차로 공부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하면 이렇게 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 내년에 1, 2학년 교과서가 새롭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부한다면. 근데 현재는 2016년이지? 2016년에는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1, 2학년 교과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2015 교육과정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되죠.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하에서 나왔던 지도서 3, 4, 5, 6학년은 그대로 공부하시고 교육과정도 2009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1, 2학년은 아직 새로운 교과서나 지도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새로운 2015로 보고 이전에 나왔던 2009 교육과정의 구지도서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5, 6학년은 전에 공부했던 대로 공부하고 1, 2학년은 전에 지도서를 이게 현재의 시각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3, 4, 5, 6학년 위주로 나오게 되고 1, 2학년의 교육과정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지도서 문제를 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지도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육과정 있잖아요.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에 어떤 용어가 있는지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개괄적인 수준에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공부한다. 그래서 결론 1, 2학년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 보세요. 총론. 여기서 말하는 총론은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안에 안전도 들어갑니다. 2015. 다음에 통합교과. 다음에 국어, 수학. 1, 2학년은 요것만 적용받죠. 나머지 과목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공부하느냐? 새로운 2015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2015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총론이나 창체가 이전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도 하잖아요. 5, 6학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교하면서 제가 새로운 부분을, 시험에 나올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교과는 원래 강론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강론 문제가 나오더라도 되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은미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교육과정 위주로 공부하게 되겠고요. 국어하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1, 2학년은 2015 교육과정을 위주로 공부하고 강론 내용이나 총론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의 자료로 공부할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 3, 4학년, 5, 6학년의
국어, 수학과 그다음에 3, 4, 5, 6학년부터 있는 과목인 사, 과, 미, 체, 실, 영, 미, 체, 실, 영, 도덕까지.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전에 배웠던 2009 교육과정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헷갈릴 텐데, 왜냐하면 오늘 국어로 공부할 거잖아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2009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서 3, 4, 5, 6학년 위주로 교육과정을 보고, 다음에 1, 2학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2015 교육과정을 본 다음에 플러스 지도서 총론의 내용을 종합해 놓은 지도서 길라잡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그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하고 다음에 지도서 총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교육과정 길라잡이를 먼저 보고 지도서 길라잡이를 보는 식으로. 지도서 길라잡이는 아시다시피 지도서 부록이나 총론에는 학년마다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 학년 모두 통합해가지고 다 실어놨기 때문에 지도서를 따로 보지 않고 저것만 봐도 다 이제 대비가 되게끔 모든 지도서를 모든 지도서의 총론과 부록을 본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2015와 2009 교육과정을 같이 볼 거니까 왜 그러냐고 질문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교육과정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5주차에 총론하고 창체 이걸 있을 때 이제 보통 2009가 아닌 2015로 이제 새롭게 나가니까 그때 잘 보시고, 그렇죠? 나머지 예체능 과목과 영어, 도덕 과목은 이전대로 2009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Is that clear? 됐죠? 정확히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책을 보냐면 교육과정 길라잡이 완전 분석이라는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길라잡이 완전 분석 책에는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가 조금 중요한데, 차례가 여기 페이지에 컨텐츠 페이지에 한 3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차례가 나오잖아요. 차례가 여기 나와요. 몇 페이지 더 넘겨서 그래서 저기요. 거기 보시면 제1편이 2015 교육과정이고 제2편이 2009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전체가 1장이 교육과정의 성격, 이건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장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아까 말했듯이 편제가 어떻게 되고 유의사항이 뭔지 알려주는 것이고, 3장이 제일 중요하죠.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해가지고 쭉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목차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총론, 창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것인가 이제 살짝 보기만 하는 겁니다. 12쪽에 보시면 이게 초등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것인데요. 앞에 있는 12페이지는 볼 것이 없고 13페이지 보면 부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칙 1번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7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1, 2학년, 2018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3, 4학년, 2019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5, 6학년이니까 우리가 볼 시험인 2017 교육과정은 2017 임용시험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2015 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2009 교육과정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넘겨보니까 14페이지 1장 교육과정의 성격 나오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18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이걸 바로 이런 내용을 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다음에 32쪽에 넘기시면 이제부터 이제 교과가 나오게 되죠. 바른 생활 나오고, 41쪽에 슬기로운 생활 나오고, 50쪽에 즐거운 생활 나오고, 이거를 바질슬 통합교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9쪽부터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59쪽부터 국어가 나오죠. 국어 보니까 아직 잘 모르더라도 국어 보니까 1번이 뭐야? 성격이지, 성격. 지금 59쪽에 국어의 챕터 1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성격이잖아, 성격. 그러면 국어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봐야겠다. 60페이지 2번이 목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한 7줄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이 쭉쭉쭉쭉 넘어가서 표도 있고 뭐 가나 다라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87쪽까지. 87쪽까지가 3번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페이지가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이 뭐냐면 그냥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돼. 학습 목표, 단원 목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87쪽에 보면 네 번째 챕터로 뭐예요? 교사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총론 창체 이런 거 빼놓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알 수 있어요. 4원책이에요. 어떻게? 성격 맨 처음에 나오고 목표 나오고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 방향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부해야 돼요. 양으로는 얘는 한쪽, 얘는 몇 줄, 얘는 엄청 많이, 얘도 한 2쪽? 이렇게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게 제일 중요했죠.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얘도 중요하지만 몇 페이지 안 되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과목마다 얘가 중요한 애들이 있고 얘가 중요한 애들이 있고 얘가 중요한 애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바질슬 있잖아요. 바질슬. 바질슬은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시험이 문제가 많아요. 성격 목표 여기서. 그냥 그 과목의 특성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무식하게 다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렇죠? 할 것만 하고 아닌 건 아닌 거.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2015 교육과정이라면 2015 교육과정을 보기 전에 뭘 본다 그랬어? 2009 교육과정 본다 그랬잖아. 그럼 2009 교육과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보세요. 그래서 90쪽에 넘어가면 수학 교육과정이 쭉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학이 끝나면 115쪽에 창체. 원래 수학과 창의적 체험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사회, 과학, 은미체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적용 안 받으니까 안 싫었다고요. 책값만 많이 나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창체를 요거를 볼 거고 그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시원 해설이라고 해서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비교해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할 것이고 145페이지부터 2009 교육과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45페이지. 2009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보게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장 교육과정의 성격이 나오고 이건 총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2장 148페이지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나오고 그다음에 바질슬이 156쪽부터 나옵니다. 바질슬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바른 생활 있고 슬기로운 생활 있고 즐거운 생활 있고 쭉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게 될 182쪽 국어과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지금 2009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2009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2015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가 2015 교과였다면 2009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제가 교과라고 따로 말하는 이유는 교과가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총론 같은 경우는 다른 편제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챕터 1이 뭐야? 목표네 목표 그죠? 얘는 챕터 1이 뭐였어요? 성격이었잖아. 얘는 목표라고. 근데 목표 안에 성격 내용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183페이지에 2번 뭐가 나와요? 내용의 영역 기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 똑같은 거야. 내용 체계 성취가 똑같은 거야. 이게 또 엄청 많겠지? 표도 있고 세부 내용도 있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게 되느냐? 207쪽까지 있게 돼요. 207쪽까지. 내용 많지? 그 다음에 비로소 208쪽에 3번이 뭐가 나와요? 교사학습 방법. 다음에 4번이 뭐냐면 211쪽에 평가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내용이 뭔지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알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는 목표, 내용 체계, 교사 수업 방법, 평가의 4챕터로 이루어졌던 것이 목표가 이렇게 둘로 구분됐죠. 2015 교육과정에서. 그다음에 얘는 명칭만 바뀌고 그대로 내용이고, 얘네 둘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말이지. 근데 결국 얘도 가는 교사 수업 방법이고 나는 평가라서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보게 되느냐? 182쪽 2009 교육과정의 국어과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약간 무시해도 되는 게 무엇이냐? 1번, 2번은 조금 무시해도 되는데, 1번, 2번은 조금 무시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즉 내용의 영역과 기준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볼 것이고, 185쪽부터 있는 학년별 세부 내용, 학년에서 이런 걸 가르치세요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는 약간 무시해도 될까? 1, 2학년은 무시해도 되겠죠. 왜냐면 1, 2학년은 2009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교육과정을 볼 거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 4학년, 5, 6학년 열심히 봐야 되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평가나 교사수 방법도 잘 볼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어디 간다? 2015 1, 2학년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가 어디냐? 책, 다른 책. 과목별 지도서 길라잡이라고 해가지고 요 책에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1교시에는 뭘 공부할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목차에 보면, 이렇게 목차 있잖아. 목차에 보면 국어과 나오고 수학과 나오고 사회과 나오고 과학과 나오잖아. 순서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라잡이 A에는 국수사과만 집어넣고, 길라잡이 B에는 도덕, 실과, 체육, 총론, 창체, 영어 뭐 다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서 길라잡이 A에 국어과에는 뭐가 있냐면 챕터가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국어과 수업 모형, 두 번째 언어 지도에 관련된 내용, 세 번째 문법 지도, 제4장 듣기 말하기 지도, 제5장 읽기 지도, 제6장 쓰기 지도, 제7장 문학 지도, 8장 지도서 총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경우에 5개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문법이라서 국어 수업 모형과 언어지도 문법을 좀 위쪽에다가 배치했고, 나머지는 그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을 순서대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지도서 총론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왜냐하면 국어과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부록의 내용이거든요. 부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도서 총론에도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다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교육과정 책을 보고 여기 있는 책을 맞추게 되면 이제 우리 공부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8쪽에 넘어가서 그 책, 연두색 책 8쪽에 넘어가면 지도서 부록 목록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지도서 부록을 해놓고서 여기에서 전학년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 공통이 무엇인지, 4학년부터 6학년 공통이 무엇인지, 또는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자체의 개별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지도서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뒤에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읽으면 지도서 부록의 모든 내용을 커버하게 된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1, 2월 공부를 마치고 나서 3, 4월, 5, 6월 공부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저랑 같이 할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하면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혼자 하시게 되더라도 지도서 부록은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도서의 강론 부분만 정리하면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부록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그 하얀 책 182쪽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우리가 먼저 볼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입니다. 틀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잠깐 보세요. 책 보기 전에. 자, 2009 교육과정은 맨 처음 어떻게 돼 있다? 목표로 돼 있다. 목표 한두 페이지 나오고, 두 번째 내용의 영역과 기준이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 체계표라는 것과
표로 나와 있어요. 표. 다음에 성취 기준이라는 겁니다. 보통 성취 기준은 학년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학년군. 그다음에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학년군이라고 하면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이고 영역은 아까 방금 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듣기, 말하기가 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읽기가 한 영역이고 쓰기가 한 영역이고 문법이 한 영역이고 문학이 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1, 2학년군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이 한 몇 개 있고 그다음에 1, 2학년군 읽기 성취 기준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몇십 개 돼요. 그다음에 또 3, 4학년으로 넘어가서 3, 4학년 듣기, 말하기 성취 기준도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쭉 100개 넘는 성취 기준이 있단 말이지. 성취 기준은 뭐냐면 뭐의 배경이 되냐면 잘 보세요. 단원 목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가지고 단원 목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원 목표를 가지고 뭘 만들까? 차시 목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하게 되면 그 수업 한 차시 한 차시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학습 방법. 보통 학생들이 교학방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수, 선생님이 가르칠 때와 학생이 학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다른 교과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어과에서는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다음에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4가지 영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월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세부 내용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의 틀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미 틀거리가 나왔죠.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나눈다는 틀거리도 꼭 알아야 될 틀거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개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중요한 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뭘 공부했으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중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잠깐만.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룸. 혹시 교육학 때 들어보셨습니까? 블룸이라는 사람이 교육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교육의 목표를 많이 분류했는데 그 목표 분류가 인지, 보통, 심동, 정이라는 분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인지는 사고, 이성을 쓰는 거잖아요. 심동이라는 것은 뭐는 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지, 심동, 정이라는 목표 체계가 우리 어떤 교과를 보든지 간에 이 목표를 공부할 때 있어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라고 하는 인지, 심동, 정의를 다 중요시 하는데 과목마다 중요시하는 게 약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심동을 아주 중요시하는 과목이 어디가 있을까? 체육이에요. 체육. 그러니까 체육은 심동, 인지, 정의라고 하여튼 순서까지 바꿔서 얘기해. 그다음에 또 심동, 정의가 중시하는 교과가 어디냐면 실과. 실과는 이렇게 막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치? 또 심동, 정의가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음악하고 미술 같은 경우는 뭔가 그려야 되니까. 정의적인 영역 같은 경우 또 중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도덕 같은 경우. 그래서 과목마다 중요시하는 게 약간 틀린데 국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이제 이해를 잡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인지, 심동, 정이라는 3가지 영역을 그대로 다 쓰지 않고 인지를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이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은 달달 외우는 거 있잖아. 외우는 거. 외우는 거 말고도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문제 해결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되게 중시하는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국어과는 심동적인 영역이 거의 없잖아요. 뭐 글씨 쓰기?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목표를 정할 때 지식적인 목표, 기능, 사고적인 목표, 정의적인 목표로 3원 분류를 해요. 이렇게 지식, 기능, 태도 또는 정의로. 왜 얘기하냐면 목표라는 항목에서 이 교과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나오거든요. 도덕 같은 경우는
인지, 심동, 정의가 아니라 인지, 정의, 행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국어과 같은 경우는 지식, 기능, 태도, 보통 지식이라는 말을 이해, 기능이란 말을 뭐 실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도는 정의란 말을 쓰기도 하고, 사회과 같은 경우는 약간 또 틀려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라는 말을 쓰고, 과학과 같은 경우는 지식 다음에 기능이란 말 대신에 뭘 써? 탐구라는 말을 써. 왜냐면 걔네들의 기능적이면 탐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과마다 특색이 있단 말이지. 교과마다 학년군은 동일하게 구분하지만 국어과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라면 수학과는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까? 듣기, 말하기 하지 않았겠지. 뭐야? 수와 연산, 도형, 측정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 영역의 틀거리의 명칭을 아는 것이 1, 2월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다른 건 다 있더라도 틀거리를 머릿속에다가 잡아놓고 그 틀거리, 스키마 안에다가 차곡차곡 내 공부를 쌓아 넣으면 3월부터 강론 내용을 쌓아 넣으면 그게 완전한 틀거리가 되는 거야. 틀거리 없이 그냥 드립다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돼? 살만 찌는 거지. 근데 틀거리를 잡고 먹으면 어떻게 돼? 그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다이어트. 응? 근육 있는 거. 지방이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다이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야. 어디부터? 목표 체계에서 어떻게 어떤 지식을, 어떤 기능을, 어떤 태도를 중요시한다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 체계에서 내용 체계는 이런 영역별로 제시될 때 어떤 용어들을 내용 가르치면 좋겠어요 라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시험에 나온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 체계를 서술한 성취 기준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시험에 나온 것은 무엇이며 나올 것은 무엇인지 정리할 거고, 교사습 방법,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공부할 것이고, 이걸 토대로 실제 지도서 총론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듣기 말하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 했는데 실제적인 how to 기술 있잖아. 기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지침이고 그 지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182쪽 목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